안녕하세요. 법률방송 초대석 전혜원입니다. 자신만의 가치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주실 특별한 분을 모시고 시청자 여러분과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법률방송 초대석. 오늘 김대현 전 국립마산병원장을 모시고 마지막 시간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정말 가장 궁금한 주제입니다. 김대현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결핵 없는 대한민국에 대한 재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재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세계 결핵의 날 그리고 결핵 예방의 날이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만들어진 날인가요? 예, 사실 독일의 세균학자 로버트 코흐가 예. 1882년 3월 24일 날 결핵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결핵균은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원전 7000년경의 미라에서도 결핵 병소가 발견이 되고 했는데요. 그때는 그게 결핵균인 줄을 알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로버트 코흐가 처음 결핵균을 발견한 날을 기념하여 세계 결핵의 날로 정하고 1882년에 결핵균을 발견했는데 그 1982년에 처음으로 세계 결핵의 날이 만들어집니다. 아, 100년 후에요? 예, 100주년 기념을 하여서.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그 3월 24일을 세계 결핵의 날로 정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대한결핵협회에서 1982년부터 2010년까지는 그 자체적으로 결핵의 날 행사를 해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결핵이 OECD 국가 중에서 다빈도 국가이기도 하지만 그런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3월 24일, 2011년 3월 24일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결핵 예방법에 의해 가지고 결핵 예방의 날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핵 예방의 날에 기념을 하면서 대국민 홍보라든지 또는 결핵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3월 24일 날은 결핵의 날로 정해서 매년 그런 행사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세계 결핵의 날, 결핵 예방의 날이 같은 이제 3월 24일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결핵이라고 하면 후진국 병이 아닌가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3만 달러 시대 아닙니까? 근데 OECD 국가 중에서 이 결핵 발병이 1위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발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뭐 특별히 잘 걸리는 이유가 따져보자면 뭐 인종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이제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그 대중교통의 조밀도가 높다든지 또는 지금은 학생들이 그렇게 한 학급에 많지 않은데 우리는 한국 전쟁 이후에 그 조밀한 학급에서 환기가 좀 덜 될 때 혹시나 결핵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하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전염이 되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또는 취업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이 떨어진다든가 하면 그 젊은 층에서도 결핵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사실은 결핵은 작년까지 통계에 의하면 우리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전체 결핵 환자의 한 42% 정도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은 나이가 들면 면역이 약해지고 면역이 약해지면 더 결핵 발병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결핵에 대한 편견과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결핵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우리가 안 걸리도록 미리 예방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핵이 어떤 병인지 먼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호흡기 질환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하기에 폐렴, 결핵 이게 다른 건 줄 아는데 다르긴 다르죠. 그렇지만 폐렴이라고 하는 것은 폐에서 생길 수 있는 염증을 다 통틀어서 폐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폐렴의 원인균은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고 세균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 세균의 한 종류가 결핵균에 의해서 감염이 된 폐렴을 결핵이라고 따로 통칭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폐렴이 걸리면 우리가 이제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항생제는 대개 2주에서 한 달 정도 일반 폐렴
균이라든지 또는 뭐 포도상구균이라든지 이런 거에 감염된 폐렴은 예. 결핵이 아닌 경우는 2주 한 달 내에 약을 잘 치료를 하면 예. 완치가 됩니다. 네. 하지만 결핵인 경우에는 그런 항생제로 2주 한 달을 치료해도 안 낫는군요. 낫지를 않죠. 아.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되게 잘 모르시고 호흡기내과에 갔는데 진료를 하다가 2주 치료했는데 안 나으니까 그때는 폐렴이라고 했는데 왜 좀 지나니까 또 결핵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알고 보면 결핵균을 키워서 2주 후에 결핵균이 검증이 되면 결핵으로 진단을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폐렴과 결핵의 폐렴의 한 종류로 결핵균에 의해서 걸린 폐렴이 결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선생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사실은 알고 보면 폐렴의 원인균이 결핵이었기 때문에 결핵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 네. 또 결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주 한 달에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결핵으로 진단이 되면 예. 최소한 6개월 약을 드셔야지만이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6개월을 복용하지 않고 결핵이 나왔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된다면 그 6개월보다 더 작은 기간을 복용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결핵균이 결핵약에 대해서 내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내성을 가지게 되면 결핵약 중에 가장 강력한 약이 아이소니아지드와 리팜피신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약에 내성이 생기면 그 결핵을 다제내성 결핵이라고 합니다. 아. 결핵약을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예. 최소한 결핵약의 종류가 5가지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지 치료를 할 수가 있고 또 치료 기간도 예. 이것은 아무리 작게 한다 해도 균이 안 나오고 20개월 이상 유지를 해주고 최근은 그냥 2년 정도 약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2차 약 처방을 해도 예. 결핵 치료의 성공률은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성결핵으로 이완이 되지 않도록 예.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치료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내성결핵으로 진단이 되면 전문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지 예. 확실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물론 대학병원의 호흡기내과나 그런 곳에 가면 정확한 치료를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네. 치료를 잘 못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면 다시 내성이 더 진행이 돼서 광범위 약제 내성이라고 예. 그 다제내성 결핵에서 퀴놀론계 항생제와 주사제가 듣지 않게 되면 이것을 광범위 약제 내성 예. 결핵이라고 합니다. 이 광범위 약제 내성 결핵이 되면 이 치료를 하더라도 지금 이제 다행히 2013년 이후에 결핵 신약도 좀 나오고 해서 예. 쓸 수 있는 약들이 있긴 하지만 이 약을 쓰더라도 치료 성공률이 거의 30%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연에 막는 것이 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와, 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핵 하면 폐에 생기는 질환인 거죠. 예, 주로 폐에 생기죠. 85% 정도가 폐결핵이고 예. 나머지 인체의 모든 장기에 결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머리에도 생길 수 있고 소화기에도 생길 수 있고 또 콩팥 같은 데도 생길 수도 있고 심장을 싸고 있는 심막에도 생길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폐를 싸고 있는 늑막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균이 다다를 수 있는 모든 곳에서는 결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핵균이 산소를 좋아하는 특성 때문에 예. 폐에서 가장 많이 생기고 그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가 폐결핵이기 때문에 되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예. 폐결핵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결핵은 인체 모든 장기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몰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결핵 증상은 좀 어떨까요? 예, 결핵 증상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요? 예, 무증상인 경우도 있고, 예. 그다음에 가장 흔한 증상이 기침, 가래, 감기와 같은 증상들이 다 있을 수 있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결핵에 걸리게 되면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저하되고, 그다음에 밤에 잘 때 식은땀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래요? 야간 발한 이런 것들을 증상으로 이제 오는데 대개는 증상 없이 건강검진을 받아서 진단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침을 하거나 감기 증상이 있는데 예. 우리가 이제 감기가 왜 이렇게 안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 그 기침 증상이 적어도 2주 이상 지속이 되면 반드시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부가적으로 또 할 수 있는 일은 예.
가래 검사. 예, 가래 검사에서 결핵균이 있나 없나를 검사를 하는 것을 하면 예. 결핵을 조기에 진단하고 왜 조기에 진단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결핵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 감염병을 가지고 있는 전염원이 계속 돌아다니면 계속 퍼뜨리죠. 네, 그래서 옛날에 우리 2015년도에 메르스를 생각해 보면 메르스는 상당히 확산력이 높아서 나라가 메르스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 격리를 시켰잖아요, 환자분들. 그리고 이제 그런 격리도 또 그런 환자들은 음압시설이라 해서 병실에서 음압이 걸려서 이제 환자가 기침하거나 하는 그런 공기들을 다 빨아내서 이것을 소독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결핵도 그런 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의료진을 보호를 해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병원들이 많지도 않고 또 대학병원에도 이런 그 음압시설이 갖추어진 병실을 가지고 있는 대학병원들도 병실 수가 아주 제한적입니다. 한 뭐 3개, 많으면 3개 정도 있는 데가 대부분이고 1개 내지는 뭐 5개 이내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환자들을 격리 수용해서 치료하기에는 이제 국립결핵병원들이 그런 시설이 잘 되어 있는 편이죠. 근데 일단 결핵 환자가 가족 중에 생긴다면 이 가족들도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가족들한테는 그 결핵 환자가 그 진단이 되게 되면 접촉자 검진이라 해서 가족이나 그 결핵 환자가 접촉했던 분들을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를 해서 그분들은 그 조사받는 동안에는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접촉자들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그 접촉자들이 그 결핵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접촉한 사람이 5명이면 5명 진료를 해서 결핵이 발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기에 전파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빨리 찾아서 치료를 하면 더 확산을 막을 수가 있겠죠. 앞서 치료 방법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치료 방법들이 없었던 과거에는 뭐 어떻게 치료를 했나요? 예, 과거에는 사실 이제 결핵약이 이제 소개되고 한 것은 60년대에 1960년대에 결핵 약제들이 많이 소개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결핵 치료가 약이 없었을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882년에 결핵균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는 그 화학 치료제, 그렇게 항생제 약이 나오지 않을 시절에는 이제 결핵 치료는 대개는 햇빛이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에서 그 햇볕을 쬐고 좀 따뜻하게 쉬면서 그 이제 왜냐하면 그 결핵균이 태양열에 약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지금 국립마산병원도 옛날에는 일조량이 제일 많은 지역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런 일조량이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충분히 안정을 해야 됩니다.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되니까 휴식을 취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양 공급입니다. 영양 공급.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치료는 그래서 휴양, 영양, 그다음에 일조량. 그 3가지를 잘 할 수 있는 곳에서 치료를 해서 옛날에는 결핵 요양소에 간다고 해요. 결핵 요양소. 네, 그래서 그 요양소가 옛날에는 약이 별로 없을 때 있었던 시설이 요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도 그 요양소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국립마산병원이 일제시대 때부터 1941년부터 그런 요양소 역할을 해와서 아직도 나이 드신 분들은 결핵 요양소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있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해서는 요양소는 아니고 지금은 세계적인 수준의 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핵에 걸렸다가 뭐 합병증이 걸리거나 이럴 수도 있나요? 예, 결핵약에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합병증도 있겠지만 결핵약에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떤 부작용들은 뭐 피부 발진이나 이런 것들은 경미한 부작용이기 때문에 또 뭐 약을 좀 더 추가해 준다든가 하면 해결이 되는데요. 그 결핵약을 절대 쓰지 못하는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약제는 제외하고 이제 결핵약 중에서 간독성이 심한 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간 기능 검사를 해서 간독성이 나오면 또 간독성을 일으키는 원인 약제들을 찾고 해서 또 거기에 맞는 또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제 국립마산병원은 이런 전문 치료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 그런 합병증이나 또는 다른 약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이 전원되어 오는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결핵이 일단 완치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핵의 완치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예, 그 결핵 완치라는 것은 예. 결핵균이 죽는 충분한 기간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약이 잘 듣는 결핵은 6개월 정도. 네. 예. 그런데 이제 6개월 동안 약을 잘 듣는 결핵을 낫게 했는데 이 환자가 또 결핵이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재발하게 되면 치료 기간이 또 6개월 하던 분이 9개월 또는 12개월로 연장되기도 합니다.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약이 잘 듣는 결핵이 다시 재발했을 때는 그렇게 치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내성 결핵인 경우에는 네. 균이 안 나오는 기간이 적어도 2년. 20개월, 아, 20개월. 개월 이상은 유지가 돼야 된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균이 또 약을 복용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나오는 기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네. 약진 내성 결핵은 2년 정도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예. 환자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 그러면 일단은 보니까 적절한 약이 처방이 돼야 될 것 같고 규칙적으로 약을 드셔야 될 것 같고 의사 선생님께서 이만큼 먹어라 하는 용량도 잘 지켜야 되고 기간도 딱 잘 지켜야 완치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핵 치료의 가장 많은 실패 원인이 예. 증상이 좋아지고 환자가 조기 중단하는. 먼저 내가 이제 몸이 좋아지고 증상이 괜찮으니까 나는 이제 약 안 먹어도 되겠지 하고 중단하는 경우가 예. 가장 실패에 많은 원인입니다. 그리고 또 환자가 결핵약 부작용 때문에 임의로 예. 약을 본인이 줄여서 한두 개씩 본인이 떼고 드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부작용 설명을 너무 소상하게 해드리고 예. 그리고 이제 처방 전에 이 약은 이 부작용, 저 약은 저 부작용 딱 적어 놓으니까 환자가 딱 그걸 읽어보시고 예. 자기가 관절이 많이 아프면 또 이 약을 빼고 이렇게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약을 드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릴 때 미리 예방접종 같은 것도 하잖아요, 사실은. 예, 그게 이제 BCG 예방접종인데요. 예. BCG 예방접종은 소한테 결핵을 일으키는 결핵균, 그래서 이제 그걸 우형 결핵균이라고 합니다. 네. 소우자를 써서 그 우형 결핵균을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게 되죠. 여기 이제 상당히 나이 드신 세대들은 예. 그 예방접종을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번 더 맞았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98년 이후로는 그 추가 접종하는 것들이 없어지고 BCG 예방접종이 크게 이제 필해 접종법하고 예. 경피 접종법이 있는데 이제 그 접종 방법 두 가지를 예. 적용을 해서 BCG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데 이 BCG 예방접종이 결핵 예방접종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아기 때 BCG 접종하러 간다. 맞습니다. 그쵸, 예. 예. 그래서 어린이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예방접종이 BCG 예방접종인데 대개 한 달 이내로 예방접종을 하고 대개 이제 그게 끝나면 간염 예방접종하고 합니다. 그래서 BCG 예방접종은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예방접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BCG가 또 결핵과 연관이 있었다는 거. 저는 사실은 결혼 안 해서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예. 자, 잠복결핵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한다고 하던데 이게 또 어떤 결핵인가요? 예, 잠복결핵은 사실은 결핵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잠복하면 제일 잠복 많이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군인들 아닌가요? 경찰관. 아, 경찰관. 네. 예,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예. 잠복을 하는데 이 지금 결핵균의 잠복결핵이라는 것은 네. 결핵균이 우리 몸속에서 잠복을 합니다. 왜 잠복을 할까요? 일단 나갈 기회를 노리는 거 아닐까요? 예, 우리 인체가 예. 면역력이 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아. 그래서 결핵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잠복을 하고 있고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이 결핵균이 활동을 시작해서 우리를 결핵 걸리도록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잠복 결핵이라는 것은 결핵균이 우리 몸속에 침범을 해 있는 상태지 병으로 이완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아직 결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네요. 결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잠복 결핵이 결핵이 될 확률은 10분의 1입니다. 아. 그래서 잠복 결핵으로 진단된 사람 중에서 예. 10분의 1만이 결핵이 걸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잠복 결핵을 다 없애면 결핵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잠복 결핵은 통계적으로 우리 전 세계 인구를 조사를 해보면 3명 중에 1명이 잠복 결핵입니다. 그렇게 많나요? 예. 그런데 그럼 3명 중에 1명을 다 검사를 못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미국과 같은
그런 결핵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잠복 결핵까지 신경을 써서 이제 찾아서 예. 치료를 하죠. 그런데 미국의 잠복 결핵의 많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미국 본토 국민이 아니고 예. 해외에서 오신 그런 이주민들이 잠복 결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제 잠복 결핵을 없애기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체 검사를 해서 잠복 결핵이 있으면 잠복 결핵을 치료를 하려고 하는 정책을 2017년에 이제 했었는데 상당히 이게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고 실질적으로 찾아서 그렇게 하면 줄이는 효과가 있겠지만 예. 우리나라 같이 결핵 발병률이 높은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 정책을 하기에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조금 뒤처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결핵을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결핵 1위라는 오명을 벗기 그렇죠. 위해서 뭐 다각적으로 이런 시도를 해봤는데 예. 그래서 이런 시도가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이 한 제 생각에는 20명 이하로 네. 지금은 거의 한 50명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예. 지금보다 절반 이상 준 상태에서 이 정책을 하는 예.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게 왜냐하면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죠. 평소 결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예, 결핵을 뭐 특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전혀 없느냐?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감기로 인식을 하는데 감기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침을 할 때 휴지나 손수건으로 꼭 입을 가리고 하면 아이고, 예. 기침할 때 3,000개의 결핵균 포자가 날아다닌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 막을 수가 있고 그다음 휴지나 손수건이 없을 때는 예. 옷소매로 이렇게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기침할 때 자꾸 손이 먼저 가는 게 그렇죠. 습관이 되어 있어서 요즘은 어린 학생들한테 옷소매로 가리고 하는 교육이 되어 있어서 요즘은 뭐 어린이집이나 또는 뭐 초등학교 다니는 이제 학생들이 기침할 때 보면 무의식 중에 손이 이렇게 옷소매가 올라가는 것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가리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네. 기침을 하고 난 뒤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에 묻어있던 것들이 또 옮겨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결핵 환자와 같이 식사를 한다든가 예. 또는 결핵 환자가 사용하던 뭐 물건이나 예. 침구, 악수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로는 전염이 되지 않으니까 예. 또 결핵 환자들을 너무 그렇게 겁내하실 필요도 네.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결핵 환자들이 자꾸 숨어들게 만드는 것이니까 예. 결핵약을 충분히 복용하고 전염력이 사라지면 언제든지 그분들과 같이 편하게 예. 생활해도 됩니다. 뭐 밥을 같이 안 먹는다? 그렇게 음식으로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결핵 완전 퇴치를 위해서 아주 많은 생각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평생 의사로서 공무원으로서 결핵 퇴치 한길을 걸어 오셨는데 원장님 3회에 걸쳐서 정말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바라는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그 결핵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 관념에서 잊어진 질병으로 지금 예.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면 결핵 환자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앞서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 결핵 증상이 있으면 어디 다른 데를 헤매지 마시고 예.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결핵을 빨리 진단하고 전염성이 있는 동안에는 격리해서 치료하는 그런 우수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셔서 예. 빨리 진단하면 잘 치료할 수 있고 시간은 결국은 아무리 잘 치료해도 6개월은 치료해야 되니까 예. 인내심을 가지고 치료를 잘 받으시면 결핵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고 또 자기가 건강하면 다른 결핵 환자들로부터 전염도 안 받고 또 이런 것들이 국민 모두에게 홍보가 많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사람들이 알고 또 알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결핵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네.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의 바람대로 결핵 없는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법률방송 초대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분야의 아주 가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신 원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